자, 이제 유치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충사항 프린트 다 있으시죠? 거의 표시해가지고 보충 12번 유치권이 있거든요. 그 외울 게 3가지 써놨으니까 그거랑 같이 책이랑 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충 12번하고 기본서는 418페이지죠? 자, 418페이지입니다. 먼저 칠판에서 법조문 봐볼게요. 자, 여러분 320조 책의 밑줄 해보세요. 책의 밑줄. 자, 1항 타인의 물건으로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어음수표 같은 거 생각하세요. 유가증권을 조매한 자는 그 물건이 유가증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으세요.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그게 결련성입니다. 쓰세요. 결련성. 연관이 있다. 얽혔다 이 말이죠. 결련성. 다시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다음에 가로 쳐보세요. 자,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가로. 여러분 책에는 그 말이 없네요. 근데 법조문에 이게 원문이에요. 변제기 있어야만 돈 달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책에 생략했네요.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으로 유가증권을 자, 유치의 동그라미. 유치가 우리 사람도 유치장에 가둬놓죠. 그게 점유하고 인도 거절한단 말이에요. 꽉 잡았다. 점유하면서 못 줘.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유찰 권리가 있다. 이 항은 여러분 책은 뒤에 나오거든요. 일단 이 항. 전항점유는 그 점유가 불법행위 내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단 말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여기 비교할게. 그럼 불법 점유자는 내 물건 아닌데 물건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럼 그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점유자가 비용을 들이면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습니다. 점유권 할 때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불법이라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럼 자, 이제 칠판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자, 유치권에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되죠. 자, 가백에 옷이 있는데 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요. 그럼 옷에서 세탁비가 생기죠. 이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데 갑이 내 옷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돈 내놔. 돈 안 주면 옷 못 주라고 옷을 꽉 잡아두죠. 그것을 유치권 행사한다. 이처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객체가 됩니다. 자, 이번에 가백에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 맡겨서 이 수리비가 나오면 갑이 내 차 내놔. 우리 뭐라 그래요? 돈 내놔야지. 돈 안 주면 차 못 주라고 차를 꽉 조매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백에 시계가 있는데 을 시계 수리점에 시계 수리를 맡겨서 시계가 왔어요. 그럼 시계에서 수리비가 생기죠. 그래서 이 돈 안 주면 시계 안 주는 거죠. 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시계는 병소유예요. 병이 갑에게 빌려줬는데 갑이 을에게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더라도 수리비 채권 채무는 갑과 을이에요. 을이 수리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갑이 수리비 채무자고 을이 수리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그럼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입니다. 병이 수리 맡긴 거 아니죠? 얘들이 수리 맡겼으니까 채권자, 갑이 채무자, 병은 제3자입니다. 근데 병이 을한테 와서 야, 사실 그 시계 내 거야. 시계 내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병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뭐 제3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죠. 제3자에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가백에 X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에서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갑이 이 돈 안 주네요. 그럼 을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못 나가라고 부동산을 딱 점유하면서 열쇠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유치권, 비용도 유치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번엔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도급계약이란 설계도대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려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공사하는 사람을 수급인. 근데 수급인들이 건물을 완공하더라도 보통 소유자는 도급인 갑입니다. 갑이 맡겼잖아요. 갑 소유가 되는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물건의 관하에 생긴 채권이 되니까 갑이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건물 거의 다 지었는데 프랑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본 거 있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안 주니까 수급인이 열쇠를 꽉 잡고 안 넘기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을은 내 소유 아니죠? 내 소유 아닌데 왜 점유하죠? 물건의 관하에 생긴 결련성, 채권이 있으면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내 거 아니더라도 불법 점유가 아닌 겁니다.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까.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둘이 대학교 친구예요. 여자들끼리 친구인데 을녀가 갑녀에게 2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삔질삔질 말도 안 듣고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나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샀다고 막 자랑질해요. 물 뚜껑이 열리죠. 아니 내 돈 안 갚으면서 2천만 원짜리 다이아 샀대요. 어디 봐봐 그랬더니 아까워서 못 갖고 다녀. 집에 오면 보여줄게. 라고 계속 막 자랑질해요. 그래서 우리 하루는 갑자기 갔거든요. 정말 2천만 원 다이아가 있네. 뚜껑이 열렸죠. 갑이 화장실 간 사이에 이거 가져와 버렸습니다. 가져와 버렸어요. 갑이 야, 너 내 거 가져갔지? 그러니까 우리 가져왔어. 나 유치권 행사해.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이 채권과 목조물 간에 아무 결련성 없죠. 얘는 절대적으로 잘못하면 정말 유치장에는 들어가. 유치장에 얘는 깜빵이 갑니다. 이 채권과 목조물 간에 결련성 없죠. 이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치권이 아니에요. 이처럼 유치권 인정되려면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채권과 목조물 간에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충 프린트 3번에 있어요.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결련성 없습니다. 그 다음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도 없어요. 그다음 복은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이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좋은권, 부속 매수 좋은권, 그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X.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 즉 시멘트나 철근을 샀어요. 그러면 시멘트 대금, 이것도 시멘트 대금, 이것도 시멘트 대금이죠. 다 같은 말이고 다 유치권 X.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명의신탁도 유치권 X. 그럼 결국 얘들이 다 매매대금이에요. 매수대금, 매매대금, 얘도 매매대금, 다 얘들이 매매대금. 아무튼 매매대금 무조건 유치권 X. 그래서 이걸 굵으면 쉽잖아요. 이렇게 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해 오세요. 보건복지부 매신해 옵니다. 유치권 X. 그다음 유치권은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거든요. 법정. 그럼 여기서 법률 규정은 이건 등기 없이가 아니에요. 유치권은 원래 등기 못하죠. 여기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입니다. 특이하죠?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시험이 잘 나와요. 임의규정이라 약정이 더 우선하죠. 그래서 유치권 폐지의 포기 약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갑이 옷을 세탁소에 맡겼죠. 세탁비가 생기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갑과 을이 처음에 혹시 제가 세탁비 안 드리면 유치권 행사하세요 라고 둘이 약정한 적 있나요? 약정한 적 없죠. 그러니까 약정이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면 320조 법에서 유치권 행사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약정한 게 아니라 그게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근데 유치권 포기 가능하죠. 갑이 그래요. 제가 돈을 안 가져왔네요. 돈 내일 드릴게. 옷부터 주세요. 그래요. 그럼 세탁소에서 5초에 안 줘요.
방금 안 준다는 분은 신용이 안 좋은 분이에요. 저는 주던데. 옷부터 줄 수 있죠? 그게 유치권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세탁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옷 준가 안 준가. 그게 유치권 포기다. 그 다음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죠? 그럼 포기는 사전에 포기할 수 있고 사후에 할 수 있죠. 즉 제가 돈 안 줘도 옷부터 주실 거죠? 네 라고 미리 사전에 포기할 수 있고, 이제 옷까지 와서 돈이 없네? 옷부터 주실래요? 미리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후에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럼 포기하면 유치권 소멸했죠. 그럼 그 소멸 효과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 누구, 제3자 누구라도 포기해서 유치권 소멸 효과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물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같은 말이 원상회복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임차인이 하기로 했죠? 그러면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달라 못하는 거죠?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걸 봤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임대차에서 점유하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자, 원칙은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약정하잖아.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약정하게 되면 그때는 비용 달라고 못하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라 특약이 우선. 그럼 보통 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말이 보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약정대로 돈 달라고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이 약정이 없다면 돈 달라 할 수 있고 유치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차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인이 된다면 계약서에서 이 말 지워달라 하세요. 이 말 지우면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에 이 말이 있는가 꼭 확인하고 이 말 적어달라 하세요.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우선하죠. 특약. 그게 이제 보충부에서 1번에 그래 있잖아요.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는데, 이건 거기 보충부에서 2번이 있죠. 일단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아까 전세권은 303조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써 있거든요. 저당권도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써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단 말이 안 써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그리고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없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청이 없어요. 그래서 외웁니다. 이걸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워요.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 파면 고대 유물 안 나와요. 흙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웁니다. 이걸 왜 외우냐면 우물에 유물 없죠.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면 돼요. 다시 우물에 유물 없죠.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면 99%. 100%는 아니에요. 100%. 몇 프로? 99% 맞는다. 99%. 그럼 잘 보세요. 유치권에 부종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수반성이 있다 없다? 있다. 불감성? 있다. 근데 물상대위성은 없어요. 다음 유치권, 경매 신청권, 경매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요. 단 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K 헷갈리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작년에 나왔고. 자, 해보세요.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나머지 다 있다면 99% 얻는다. 그래, 프린트 세 가지 꼭 외웁니다. 그럼 여러분 책으로 오세요. 자, 책은 419페이지. 419. 상단의 네이모면 특성에서 파란색 1번. 유치권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죠. 양가로 1번은 제목만 밑줄. 우선 변제권 없다. 제목만 밑줄.
양가로 2번도 제목만 밑줄, 물상대에 없다. 양가로 3번은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파란색 글씨 유물없답니다. 유물없다. 점유권으로 보됩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420페이지 오세요. 420페이지. 제일 밑에 02번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오른쪽 페이지 네 물건 목적물 있습니까? 1번 타인 소유죠. 그래서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 아까 시계에서 채무자 소유, 제3자 소유 뭐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넘깁니다. 다음 422페이지 네모 2번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 결론성이 되는데 양괄호 1번은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자동차 A가 써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파란색 2번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성이 있다. 이게 유치권 가능하다. 그럼 양괄호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공사대금 가능하다.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 아까 자동차 수리비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강아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개는 물건이에요? 물건? 개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물건이에요. 개가 물어서 치료비 채권, 그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양괄호 4번은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비용, 임차인 비용은 유치권 가능하다. 다음 파란색 3번 결론성 부정이 있습니까?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오른쪽 칸 결론성 부인된 게 있나요? 근데 우리는 프린트로 이미 다 외웠어요. 프린트로 보건복지부 메신 다 외웠습니다. 프린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424페이지 위쪽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 아까 부속물 매수청권 유치권 없다.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모 3번 채권이 변제에 도래하겠죠. 그럼 파란색 2번만 다 체크하세요. 파란색 2번 다 체크. 변제기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칠판에서 아까 타인 것 제3자 가능은 했습니다. 시계. 그 다음 이제 적법조회가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425페이지 오세요. 아까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증명책임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점유자죠. 그럼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하지 않고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부정하려는 그 반대편 상대방 측에서 불법점이라고 이렇게 증명합니다.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유치권이 성립 안 됩니다.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 그러면 무조건 간접 점유 가능하죠.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하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가백이 개 아까 애완견 개도 물건이죠. 물건. 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마음 아파 죽겠죠. 그래서 을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더니 개가 너무한데 치료비가 세상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깁스하고 못 걸어 다니니까 개가 마음이 아파서 막 심리치료. 살찌면 안 되니까 수중, 물에서 운동까지 시켜서 운동까지. 수중. 그래서 치료비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값이 200만 원이 없네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개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이 개가 암컷인데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니까 수컷들이 막 건드려요. 막. 그러다 임신하면 큰일 나죠. 임신하면 오히려 동물병원 원장이 책임져야 돼요. 막 개들이 건드니까 옆에 애견 모텔 있어요. 애견 모텔 제가 옛날에 지나가다가 엄청난 이름을 봤어요. 엄청났습니다. 쇼킹해서요.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개편한 세상이라고 제가 그런 애견 모텔 본 적이 있어요. 개편한 세상. 엄청 웃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보관을 맡겼다. 개가 넘으면 여기서 이제 직접 점유하고 을이 동물병원 맡겼죠. 여기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갑소유 물건이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네 물건 못 줘라고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유치권이란 갑소유 물건이지만 돈 안 주면 네 물건 못 줘라고 물건을 꽉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겨야 유치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야 갑이 돈을 갚으려는 막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거죠.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다시 갑이 치료비가 없잖아요. 근데 벌써 개를 유치하는데 이 개가 밤마다 울어요. 밤마다 주인이 보고 싶어서 막 밤마다 애절하게 울어요. 밤마다 오니까 옆에 개들까지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개들이 막 자살하려고 막 자살소동, 지금 동물병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갑, 네 개 네가 보관해 라고 채무자에게 개 보관을 맡겼다. 그럼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제 갑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없죠.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처럼 채무자 갑이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거,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유치권은 없다. 이처럼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것은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안 됩니다. 갑에게 안 가는 식으로 간접 점유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변제기 도래한다 했죠. 그래서 옛날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6개월간 기간을 허여 유예했다면 변제기간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확인합니다. 자, 424페이지 네모 3번 채권 변제기 도래 밑에 파란색 2번 거기 6줄 다 체크했죠? 오른쪽 페이지 4번 적법점인데 파란색 1번 유치권자가 적법점이 되죠. 그럼 양괄호 1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동그라미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 동그라미. 존속요건이니까 계속 점유해야 돼요. 바로 아래줄 유치권자가 점유 상실 동그라미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양괄호 2번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 동그라미이든 묻지 않다가 무조건 인정된다. 동그라미 1번은 제3자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채무자의 동그라미. 그럼 1번은 인정되고 2번은 안 된다예요. 그래서 1번 3줄 체크, 2번도 4줄 다 체크. 동그라미 보고 1번 제3자 된다, 2번 채무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다음 양괄호 3번 점유가 불법행위 안 된다 했죠. 그럼 동그라미 2번 그 3줄 체크. 그럼 셋째 줄에 채무자 A 동그라미, 이게 약간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유치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 넘깁니다. 이제 427페이지 오세요. 427페이지. 네모 5번 유치권 폐지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죠. 1번 체크하고 2번도 체크하세요. 자, 2번은 양괄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양괄호 3번도 6줄 다 체크해요. 그럼 양괄호 3번 첫째 줄 유치권을 사전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사후 동그라미 다 포기 가능하다. 그럼 거기서 밑으로 셋째 줄 제일 끝에 파란색 글씨 있나요? 파란색? 거기 상대방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자 동그라미. 아까 제일 처음에 했죠. 누구라도 소멸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428페이지. 이제 03번 유치권 요력에서 1번 경매권이 있습니까? 그럼 322조 자 밑줄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질을 받기 유치물을 경매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양괄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만 밑줄 유치권자가 경매의 경우 법률상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인정되지 않는다. 그 아랫줄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아랫줄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아랫줄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방금부터 읽어봤죠. 지워버렸어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나머지 다 있다가 경매청구권 있다고 했었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2번 유치적 효력 있죠. 점유하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체크하세요. 아까 제3자 누구에게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넘깁니다. 이제 430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324조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아까 갑이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나오면 이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럼 갑이 수리비 채무자면서 물건 소유자고 을은 수리비 채권자면서 유치권자입니다. 그럼 을은 내 차 아니죠. 내 차 아니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내 차보다 더 소중하게 모셔야 돼요. 그걸 좀 이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리고 우리 밤마다 이 차 막 몰래 타고 다니면 됩니까? 채무자 갑승낙 없이 이 차를 타면 안 되겠죠? 그게 의무입니다. 324조. 여러분 책의 밑줄. 책의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그 말이에요.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갑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그러나 유치물에 가로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요.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채무자 승낙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무슨 사용은 보존에 필요하니까.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 자동차를 3년간 안 찾아가요. 그럼 3년간 안 찾아갔죠. 그럼 3년간 시동을 한 번도 안 켜봤어요. 그거하고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한 1km씩 탔대요. 어떤 게 보존에 더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 2km 타는 게 보존에 좋습니다. 갑이 반대하더라도 을은 타야 돼요. 탈 수 있다. 안 그러면 3년간 시동 안 끼면 차 망가져버립니다. 그러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갑승낙 없이 할 수 있답니다. 다음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칙 위반한 때 유치권이 소멸을 한다면 틀려요. 자동 소멸이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 법조문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04번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까? 유치권 소멸하는데 자 법조문 3개 중에 328조만 윗줄.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7번 봐보세요. 갑이 자전거 수리점. 자전거 수리점에서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를 을이 훔쳐왔다. 점유를 침탈해서 을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자, 갑은 자전거 점유 상실했죠. 그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죠?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그럼 현재 갑은 유치권이 없죠. 유치권이 없으니까 이 또 없는 유치권으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대신 을은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근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습니다. 유치권이 없는 게 우물에 유물없다 였죠. 우물에 유물없다. 이처럼 유치권에 의한 물권 요청권 없어요.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 우물없다 빼고 나머지 다 있다고 외웠습니다. 그럼 책에서 자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채권 엄마가 소멸시효로 죽었죠. 그럼 자식도 죽은다 했죠. 유치권 똑같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엄마가 죽으면 유치권 자식도 죽는다. 다음 페이지. 자, 네모 2번 유치권 투기 소멸 사유가 있죠.
그럼 1번 아까 점유의 상실했죠? 그럼 양괄호 1번만 두 줄 체크하세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한단 말입니다. 아까 했어 이렇게. 자, 이제 유치권 맞추고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쉬우니까 한 문제 맞히고 어려운 문제 찍어도 돼요. 찍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맞힌다. 계획 생기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그럼 자 이제 저당권은 일단 민법에서 저당권 객체가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특별법에도 많이 있죠. 특별법 말고 민법만 객체가 세 가지인데 부동산 토지 건물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딱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용의물권 중에 지역권은 객체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건 법에 안 써 있으니까. 항상 물권은 법정지. 여기는 법에서 저당권 가능하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권은 법정지. 그래서 민법상 객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유치권은 유치가 물건을 점유하는 건데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해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이 나와요. 일단 저당권이란 권리는 취득시효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는 20년씩이나 점유해야 되죠. 저당권은 애초에 취득시효할 수 없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에서 아까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청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다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아요. 좀 이따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미치고 원칙 과실에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나 해서 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고 얘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죠? 점유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에게 X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 은행이 3억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저당권, 담보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이제 은행이 와서 삽니까? 아파트에 은행이 저당 잡았죠.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이 아파트에 삽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자는 아파트를 점유하잖아요. 여전히 채무자 내가 점유하죠. 여전히 갑이 점유하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갑이 점유해요. 근데 갑이 돈 빌린 채무자죠.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설정자. 그러니까 갑이 설정자면서 채무자고 우리 채권자면서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은 사람인 것이 보통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병에게 아파트를 임대차해서 월세 차임이 법정 과실. 월세가 나오면 이 월세 은행이 받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처럼 과실에 안 미쳐요. 월세는 갑이 받아가고 대신 갑은 이자를 내는 거죠. 이처럼 저당권자는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월세 같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만 미친다. 이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채무자와 설정자는 보통 동일인일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갑이 은행에서 3억을 빌리는데 갑이 담보 맡길 부동산이 없네요. 그럼 형한테 와서 한 눈물 찍찍 울면 돼요. 형한테 눈물 찍찍 흘리고 연기해요. 연기. 제가 돈 없어 죽겠어요. 그럼 형이 어떻게 해요? 형수 몰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을 위해서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채무자는 누구죠? 채무자는 갑이죠? 그럼 얘는 채무자 아니죠. 그렇지만 소유자가 설정자 이런 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하죠. 채무자는 따로 있는데 그 채무자를 위해서 물건으로 보증한 사람 얘는 물상보증입니다. 한마디로 이혼감이에요. 어디 동생을 보증을 써? 이혼감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얘를 채무자 아니라 읽으셔야 돼요. 뭐가 아니다? 채무자 아니다. 왜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는 여기처럼 딱 세 글자 채무자라고 써 있어요. 채무자는 뭐라 한다? 채무자 그래요. 글자 수 다르네요. 채무자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채무자 아니구나. 좀 불쌍하죠? 이처럼 보통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를 수 있고 그 자를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 책의 밑줄합니다. 자, 434페이지 상단의 356조 밑줄.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아까 걔를 가로 열고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그 다음 우선 배제권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우선 배제권이 있다고 써 있죠. 근데 유치권은 안 써 있었어요. 전세권 써 있었죠. 이처럼 우선 배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처럼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다. 밑에 네모 2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이 있나요? 1번 두 줄 체크, 2번도 두 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02번 저당권 성립에서 바로 밑에 두 줄 체크. 저당권도 설정 계약과 등기까지 하란 말이죠. 밑에 네모 1번 당사자, 파랑색 1번 저당 설정자 있습니까? 아까 제3자 물상보증이 가능했죠? 그래서 양괄호 1번 네 줄만 체크하시면 돼요. 넘깁니다. 436페이지. 자, 네모 2번 저당권 객체에서 밑에 파랑색 1번 있나요? 거기 양괄호 1번에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은 객체가 될 수 있다. 양괄호 5번에서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이것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아까 세 가지. 그거 씁니다. 지역권 X. 지역권 안 된다 그랬죠? 지역권 X. 개심에 가끔 출연합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이제. 자, 일단 책을, 제3채택자를 저는 먼저 볼 거예요. 책을 어디로 오시냐면, 일단 442페이지 펴보세요. 442페이지. 그럼 중간에 네모 2번 피담원 채권 범위 있습니까? 여기 보기 전에 저는 제3채택자를 먼저 봐요. 이거 보고 이걸 볼 겁니다. 순서가. 예, 다시 뒤로 넘기세요. 뒤로 쭉 가시면 452페이지. 452페이지.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여러분 이해 더 좋습니다. 그럼 452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4번 제목의 동그라미 제3취득자 동그라미. 제3취득자 지금 뭔지 몰라요? 그럼 자, 일단 채무자이다 아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채무자라고 안 써 있으니까. 아까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럼 채무자의 가족도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예요. 칠판 오시면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저당권이 있는데 그 후에 소유권 취득하거나 용의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 얘들이 제3취득자인데 잘 보세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한 자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5억짜리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등기불구에 저당권자 을이 나와요. 저당권 여기 저당권 나왔죠? 근데 그 후에 용의권 취득한 자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취득한 자 이들이 제3취득자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경매가 나오면 저당권부터 다 소멸하죠. 그럼 얘들 권리 소멸해서 다 쫓겨나네요. 어머 불쌍해. 이렇게 경매 나오면 저당권 밑에 있어서 다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생활에 많이 봤죠. 이런 사람은.
근데 시험은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웁니다. 자, 지워요. 시험은 이 사람 이제 알았죠? 시험은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가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런 사람 아마 본 적 없습니다. 이자는 많이 봤죠? 이자는 본 적 없어요. 엄청 특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자가 누군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시가 5억짜리 갑이 소유자인데 저당권 을이 3억, 채권 3억이죠? 근데 저당권 있는데 뭐 취득한 자? 소유권. 그래서 이 저당권 있는데 세 번째로 소유권 취득한 병, 얘가 지금 제3취득자라는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사람 우리 태어나서 지금 본 적 없다 그랬어요. 자, 시가 5억짜리인데 누가 을에게 3억을 빌렸죠?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린 거죠. 근데 우리가 병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죠? 여러분 어떻게 사죠? 이런 거? 이렇게 사죠. 갑이 빌린 3억이지만 그 3억을 내가 대신 갚기로 해요. 대출을 승계한다 그러죠. 그래서 병이 3억을 갚기로 대출을 승계받고 5억짜리 얼마에 사요? 2억이 사죠. 그럼 내가 이제 3억 갚으면 되니까. 그럼 5억의 상권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누가 3억을 갚아야 돼요?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2억이 샀죠. 그럼 병이 채무자가 됐네요. 이제 병이 3억 갚아야 채무자니까 5억짜리 2억이 산 거죠. 그럼 이 이자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병은 이제 채무자가 된 겁니다. 너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많이 봤죠. 우리 다 이렇게 사잖아요. 많이 봤죠? 정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병은 5억짜리 5억 주고 사요. 그러면서 내 돈 5억 중에서 이거 갚아버리고 말소하면서 5억에 삽니다. 그렇게 사신 적 있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 봤죠? 그러니까 이 병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왜냐면 내 돈 5억 중에서 이거부터 갚았죠. 그럼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경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애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란 갑과 병에 태어나서 처음 봤겠죠? 근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을 꼭 써야 되니까 오늘 5억에 사주시면 제가 2년 안에 3억을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을 주래요. 아니 그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5억을 주면 내가 2년 안에 3억을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을 다 달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절대 안 주겠죠. 그러면 근데 가끔 주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지금 지구를 떠났어요. 가끔 주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고 그자가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입니다. 잘 보세요.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 다 주고 샀죠. 그럼 여전히 갑이 채무자예요. 갑이 2년 안에 갚기로 한 채무자.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했지만 채무자 아니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본 적 없죠? 혹시 봤으면 신고하세요. 같이 가서 몇 대 때려주게. 정신 차리라고. 본 적 없죠? 이자가 제3취득자예요. 그럼 누가 3억을 갚아야 돼요? 채무자 갑이 갚아야 되죠. 안 갚았네요.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병은 갑을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채무자 갑이 안 갚는 바람에 내 부동산 경매 나왔죠. 이런 사람이 제3취득자예요. 그럼 정신 나갔지만 불쌍하죠. 병은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병을 보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병은 내 걸 내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아요. 그래야 소유권 안 뺏기니까. 그래서 내 것도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3명의3조입니다. 여러분 책 452페이지 진리 밑에 법조문 박스 거기 363조 있습니까? 거기 밑줄. 자,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 이 정신 나간 사람. 이자도 경매인 동그라미, 경매인 될 수 있다가 내 것을 내가 경매할 수 있답니다.
다음 다시 7번 보세요. 다시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 얘는 채무자 아니고 제3취득자는 타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명이 사주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 밑줄. 자, 저당 부동산에서 소유권, 아까 정신 나간 사람 소유권. 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다음 가로 칩니다. 가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가로. 칠판 보고 쓰세요. 이게 좀 이따 볼 360조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근저당권도 많이 있죠. 그게 채권 최고액. 즉 가로친 게 저당권이라면 좀 이따 볼 320조.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그게 가로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그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은 타인 채무를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데 얼마를 갚아요? 여기 가로친 거.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조 봐볼게요. 자, 피해자본 채권 범위 나오니까 일단 칠판을 보세요. 저당권은 원본이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 보세요. 채무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을 좀 이따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 그래요.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랬죠. 그러나 지연배상이 방금 이거 채무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지연이자.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일 경과로 몇 년분? 1년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이게 3명이조인데 잘 보세요. 그럼 3명이조는 지연이자 몇 년? 지연이자 1년분이에요. 다시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3명이조는 지연이자 몇 년? 1년분. 그리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제3취득자는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결론.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니까 타인 채무를 대의변제할 때 지연이자 1년분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어렵는데 좀 이따 또 봐요 또.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우리 있고 채권이 3억이거든요. 그럼 갑이 채무자죠? 우리 채권자. 근데 갑이 돈을 워낙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3년분씩이나 발생했네요. 그럼 갑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다 변제해야만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얘를 뭐라 불렀어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러면 아까 360조가 지연이자 1년이거든요. 그럼 이 병은 채무자 아니죠? 원금 3억과 지연이자 몇 년만? 지연이자? 이 중에 1년만 변제하고도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 돼요. 3억과 지연이자 3년분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아닌 제3취득자는 3억과 지연이자 몇 년만? 1년만 변제하고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합니까? 아니 갑에게도 받을 때는 3년 다 받고 말소하는데 병한테 받을 때는 1년만 받고 말소해줘야 되네요. 그럼 우리는 억울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라면 1번 나는 채무자 갑에게 3억과 3년분 다 받고 말소해준다. 2번 나는 병에게 3억과 지연이자 1년만 받고 말소해준다.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이에요. 지금 갑은 이거 10원도 못 줘요. 지금 갑은 상황이 이거 10원도 못 줘요. 있어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아니 병이 3억과
이 중에 1년만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경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병에게 3억과 1년분을 받고 쿨하게 말소해줘요. 그럼 못 받은 2년분만 얼마 안 되게, 이거 2년, 얼마 안 되겠죠? 못 받은 2년분만 가백이 받으면 되잖아요. 까짓 거뭐 포기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얘는 1년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이걸 선택할 거예요, 이걸. 마찬가지 근저당. 이제 근저당권자 을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갚아야 했더니 이걸 초과해서 3억 5천까지 됐어요. 그럼 채무자 갑은 전액을 다 변제해야만 이걸 말소 총괄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전액이 아니에요. 또 한 명 물상보증인. 만약에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제3자죠? 그럼 얘들은 전액이 아니라 최고액만, 둘 다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여러분 유리라면 갑에게 3억 5천 받고 싶어요? 갑 10원도 못 줘요. 우리가 의리라면 이자들에게 이 중에서 3억만 받고 쿨하게 말소해줘요. 그리고 못 받은 5천만 원만 갑에게 받은 게 훨씬 유리하죠. 물론 갑 안 주겠지만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아닌 자는 360조와 채권 최고액만, 채무자 갑은 전액을 다 변제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367조 있나요? 일단 쳐봐보세요. 이 제3취득자는 비용, 필요비, 유익비, 경매에서 필요비, 유익비, 우선 변제, 우선 상환 초공권이 있어요. 다시 이제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나왔죠. 그럼 갑이 채무자인데 병이 소유권 찾아가면 병은 채무자 아니고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갑이 채무자가 3억을 못 갚아서 을이 경매 청구했네요. 그럼 자, 병은 이거 두 개 할 수 있죠? 병은 내 건 내가 경매할 수 있고, 병이 갑의 3억, 갑의 채무를 대신 면제해주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는 병이 정말로 돈이 남아 돌 때죠. 이제 병 10원도 없어요. 매매대금 주고 나니까 10원도 없어요. 경매 나오면 소유권 뺏기겠죠. 그래서 제3자 A가 경락받으면 이제 병은 쫓겨납니다. 병은 쫓겨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저 불쌍한 병이 쫓겨나는데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그걸 우선 변제해 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일단 법조문의 밑줄, 법정 확인하고 밑줄합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아랫줄 중간에 여기 저당물 경매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래 밑줄. 그럼 7번 보세요. 우리 예전에 경매 배당우선이 한번 해왔는데, 자, 영순이가 경매 실행비용입니다. 여러분 보증 브랜드 보증 13번 있어요. 보증 13번 그 두 번째 박스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비나 뭐 등록세 같은 거. 1순위가 누구? 1순위 잘 보세요. 1순위 누구? 제3취득자입니다. 물상보증은 틀려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조건권. 2순위가 이제 최우선 면제.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최우선 나오고 나중에 합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3순위가 당해세.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국세 지방세. 이제 4순위가 인재 우선 면제권. 그럼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아까 저당권 우선 면제권 있죠. 전세권 있죠.
유치권 없다. 다음 나중에 하겠지만 주임법, 상임법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들은 날짜 빠른 순, 서로 같은 순이니까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고 날짜 느리면 늦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도 남은 게 있다면 일반 임금 채권, 공과금, 이건 그냥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 이걸 외웁니다. 빨간 보여. 경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름이 최당우예요. 경비 아저씨 뭐라고요?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아요. 그래서 경비 최당우 임금 공채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좀 이게 삐뚤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다? 최당우가 임금을 뭐로 받아요?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불쌍한 사람은 쫓겨나니까 최우선 변제보다 더 빨리죠. 1순위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쫓겨나는데 그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의비 들었다면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서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지문. 저작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제3취득자는 그 저작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죠. 있다? 틀렸고. 다음 원본 반환 2년이네요.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네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채무자 전부 맞았어요.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는 1년분만. 근데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다음 채무자의 채무액이 만약에 3억 5천 예를 들면 채권 최고액을 3억을 예를 들면 지금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는 경우 다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에요. 걔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 틀렸고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채무자 인자와 채무자 아닌자 변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452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 문답 밑줄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1번 개념이 있죠. 양거를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파란색 2번에서 양거를 1번 제목 아랫줄 법조문 똑같네요.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 될 수 있다. 양가로 2번도 제목을 밑줄 제3취득자는 가로쳐요.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 그게 아까 360조와 지연자 1년 채권 최고액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제목 밑줄에 했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만 두 줄 체크. 넘깁니다. 양가로 3번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2번도 세 줄 체크. 2번이 여기에요. 아까 경비 최당후 인공제였죠.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잖아요. 1순위로. 경비 최당후 그 순을 외우면 됩니다. 자, 이제 제3취득자는 거의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그 세 가지 꼭 정리하세요. 자, 이제 10분 쉬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